Hi everyone. This is your English trainer Stella.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어 강사 스텔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칭 대명사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그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인칭 대명사에 따르는 뒤에 따라붙게 되는 동사들의 형태 변화까지도 함께 알아봤었죠. 영어에 있어서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비동사와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가리켜서 일반 동사 이렇게 나뉘죠. 비동사는 그러면 주어, 인칭 대명사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일반 동사도 주어 자리에 오는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습하는 겸 한번 같이 읽어 보시면서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지요. 1인칭 I am, we are, you are, you are, he is, she is, it is, they are. 이 마지막 they 같은 경우는 3인칭 복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머지 전부를 가리키면서 여러 명 또는 여러 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가리킬 수 있고 사물도 가리킬 수 있다라고 말이죠. 자, 그다음에 1인칭 단수 나 자신은 유일무이한 존재니까 당연히 한 명, 단수겠죠. 그리고 이 나라는 인칭 대명사 I는 보시다시피 철자가 하나, I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 나로 쓰일 경우에는 항상 문장 안에서도 대문자 I로 써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어 자리에 이어서 주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들어가는 인칭 대명사를 살펴볼 거예요. 어떤 자리냐? 바로 소유격, 누구누구의, 뭐뭐의, 이 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칭 대명사의 형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나의, 우리의, 너의, 너희의, 그의, 그녀의, 그것의, 그들의, 그것들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 자리죠. 그러면 여러분 살펴보세요. 나의 했을 때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무엇, 뭐란 말이야? 이렇게 뭐가 따라 나올 것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나의 뭐뭐의 뒤에는 반드시 어떤 정체,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라 하면 바로 명사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소유격 뭐뭐의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이 명사를 두고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를 구분하려 들죠. 그리고 셀 수 있다라 하면 한 개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 이것도 구분해서 표시까지 해 주려고 합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는 라는 관사를 쓰지요. 그런데 이 명사의 첫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다. 그러면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뒤에 n 철자를 하나 더 붙여주죠. 이어지는 발음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요렇게 쓰죠. 그런데 그 명사가 대상물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 어떻게 여러 개임을 표시를 해주죠? 명사 끝에 s를 붙여주죠. 그래서 여러 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여러 개다. 그런데 이때도 명사 끝에 철자가 어떤 철자로 끝났는지에 따라서 그냥 s가 아니라 e를 붙여주고 s를 붙여주는 형태로 되어집니다. 자, 요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워보실게요. 자, 이렇게 관사어가 하는 역할은
명사의 구체성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한계임을 한정시켜 주는 것이죠. 꾸며주면서 한정시켜 주는데 이렇게 소유격 대명사 뒤에 따라붙는 명사들도 역시나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소유격 뒤에 따라붙는 명사가 하나이다 했을 때 이 어를 붙여 줄까요? 안 붙여 줄까요? 이 표시를 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어도 명사를 한정시켜 주지만 이 소유격 대명사 역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를 꾸며 주고 한정시켜 주죠. 그 명사가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한정시켜 주죠. 명사의 구체성을 표시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my도 명사를 한정시켜 주는데 어도 명사를 한정시켜 준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관사 어가 없어도 뒤에 따라붙는 명사가 하나임은 드러납니다. s가 안 붙었다면 하나인 거죠.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에. 자,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에 여러 개다. 그러면 명사 끝에 s 또는 es 붙여주면 여러 개다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관사어가 없더라도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 굳이 한정사를 그러니까 my라든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책. 그런데 나의 책이 한 권이다. 한 권. 그러면 그냥 요렇게만 해 주시면 요렇게만 해 주셔도 한 권인 게 바로 드러나죠. 내 책은 몇 권? 한 권. 근데 나의 책들 여러 권이다. 그러면 요렇게 붙여 주시면 여러 권임이 드러나죠. 그래서 굳이 같은 한정사는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유격은 한정사 혹은 그 특정의 대상 앞에 붙이는 이 관사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건지 이미 특정이 지어졌잖아요. 이미 특정된 대상, 나의 것, 너의 것, 우리의 것 이렇게 특정을 이미 지워 버렸는데 굳이 또 특정 관사 덜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격 인칭 대명사들은 관사와 함께 쓸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인칭별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익혀보실게요. 1인칭부터 my, our, your, his, her, it. it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죠. 사물 대명사 되겠습니다. it, 그것의. 그 다음 their, 그들의 their 또는 그것들의 their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주어 자리, 소유격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 또 하나 더 알아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